우리공화당 국제대변인 도여정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의 조원진 공동대표 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정권에 촉구한다. 외교 안보 라인의 전격적인 경지를 요구한다라는 제목으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화문 천막 당사 투쟁 200일째입니다. 천막 당사 투쟁을 위해 고생해주신 당원 동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970일째입니다. 12월 25일이 옥중투쟁 1000일이 됩니다. 불의와 거짓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그들의 정권 노름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좌와 우의 이념적 대립을 만들어내고 문재인 정권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7월 1일에 일본이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지소미아 연장과 동시에 3가지 수출 규제 품목의 전격적인 제재 해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소미아 사태에서 우리가 본 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은 기존 한반도의 국제 질서에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연대, 자유우방국가 연합을 통한 튼튼한 안보, 국민의 재산, 생명과 안전을 향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상황을 보며 결국 국민들만 힘들고 분노했습니다. 종북, 친북, 반미 세력들의 오만과 독선이 얼마나 국민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또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세계 우방국가들이 과연 대한민국과 협약과 조약을 맺어 그 협약과 조약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미동맹 균열에 대해서 한미동맹 전문가 21명에게 의사를 타신했습니다. 그중 14명이 한미동맹의 균열이 왔고 회복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이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물음을 가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어느 길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국민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3대 교조주의 세습 정권과 대한민국의 반미 토착발갱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고 선언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연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갈 건지 분명하게 국민에게 물어야 합니다.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2, 제3의 지소미아와 같은 안보 불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어떠한 불안이 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문재인 정권과 어디로 가려 하는지, 지금도 후보실에 말했던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려 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문재인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분명한 답을 해야 합니다. 안보의 불안 문제가 또 다시 겹친다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외교의 문제뿐 아니라 안보의 문제, 그들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안보 문제까지 건드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정권을 촉구합니다. 외교 안보 라인의 전격적인 경지를 요구합니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소미아 투쟁을 위해 광화문 태극기 광장에 50개의 천막을 치고 밤낮으로 200일 동안 투쟁해주신 애국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 넘어 3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하루도 편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공화당은 25일부터 좌파 독재 장기집권 음모법인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지를 위한
여의도 천막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는 제목으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 25일부터 공수처법 저지 투쟁에 전격 돌입합니다. 악법 중 악법, 검사와 판사들, 언론, 전현직 고위공직자, 퇴역군인을 포함한 군인 등 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장기 집권을 획책하겠다는 법이 바로 공수처법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은 공정과 정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의 기본인 공정과 정의를 깨고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검찰 제약법입니다. 지금 청와대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 있는 친인척 비리는 누가 친인척의 불법 행위를 제어하겠습니까? 결국은 민정실에서 해야 하는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과 같이 특별감찰관에서 올라온 내용조차도 민정실에서 묵살을 해버리는 이러한 민정 라인을 가지고는 문재인 자신뿐 아니라 그들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불법, 탈법 행위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이전에 지금 주어진 제도를 문재인 정권은 실행해야 합니다. 공수처법만 말하지 말고 문재인 정권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박원순과 조국은 예전부터 공수처법을 말했습니다. 이름만 공비처에서 공수처로 바뀌었습니다. 참여연대 민변이 왜 공수처법에 적극적입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좌성향 사람들을 공수처에 넣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악법 중의 악법인 공수처법 저지를 오늘 25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 100여 개의 천막을 치고 투쟁에 들어갑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말했듯이 국민은 모르고 정치권에서만 아는 제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좌파들이 좌파 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야당인 정의당이나 민평당, 대한정치나 바른미래당, 민중당이 실질적인 야당입니까? 그들은 문재인 정권과 뜻을 같이 하는 좌파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좌파 연정을 하고 좌파 연정을 통해 좌파 독재, 장기집권 음모를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 장기집권 음모법입니다. 혹 우리 공화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가장 유리한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파 장기집권 음모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 공화당은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 정치권의 은밀한 담합이 이루어집니다. 수없는 담합과 거래가 있을 것입니다. 투명한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정서에 완전히 반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책, 어떠한 예산이 정당 간의 담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악법 중의 악법인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법 개정안인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히 정부에서 당당하게 정부 입법하지 못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꼼수법입니다. 이 중요한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국민의 투표권, 국민의 결정을 어떻게 개인 의원 입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당당하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정부 입법으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법을 개인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는 공수처법에 대한 저항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공청회 혹은 청문회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공수처법은 특히 개인 입법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두 악법 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 우리공화당은 자유한국당에게 정식 제안한다. 우리공화당과 악법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 연대 투쟁할 것을 제안한다라는 제목으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제안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과 상관없이 자유한국당 또한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을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총동원령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공화당도 총동원령 투쟁을 통해 국회를 둘러싸고 이 법이 잘못된 법이라는 저항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청와대 옆에서 단식하는 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식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압박투쟁도 중요합니다. 자유우파 국민들과 자유한국당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공화당이 여의도 전면투쟁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총력투쟁, 연대투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 11월 25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